제6장 당뇨병 환자의 운동.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 당뇨병 환자들에게 많이 권해지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종류에는 걷기와 조깅, 등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당뇨인들에게 매일 먹어야 하는 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상태에 잘 맞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쉽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에게 권해지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 당뇨병 환자라면 매일 최소 30분씩 걸으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걷기는 당뇨인들에게 많이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며 장소를 따질 것도 없이 집 근처 혹은 회사 근처에서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이 걷기 운동의 장점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 등을 바로 펴고 목을 세운 후 턱을 살짝 당겨 전방 10에서 15m를 바라봅니다. 어깨와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아랫배와 엉덩이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며 걷되 발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은 후 발바닥 전체, 발 앞꿈치 순서로 땅에 닿도록 하여 가볍게 걸으십시오. 팔은 보폭에 맞춰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충분히 호흡하면서 보통 속도로 걷습니다. 조깅. 조깅은 어려운 동작도 없고 시간적, 금전적인 투자 없이도 어디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운동 효과 역시 뛰어나서 가볍게 뛰는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복부 내장 지방을 비롯하여 우리 몸속의 지방이 쉽게 분해 및 연소됩니다. 달리는 동안 심폐기능과 심장기능에 자극을 주어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포도당 대사를 도와 혈당을 내리는 효과 역시 뛰어납니다. 조깅을 할 때에는 평소 자신이 걷는 속도의 2배 정도의 속도로 평지를 꾸준하게 뛰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팔트 길이나 시멘트 길보다는 부드러운 흙길이 관절 건강에 유리합니다. 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전용 조깅화를 신으시고 발이 땅에 닿을 때에는 발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 발 앞꿈치, 발가락 순서로 땅에 닿아야 충격이 적습니다. 조깅 시 주의사항. 조깅은 운동하는 동안 심폐와 근육, 관절 등이 끊임없이 기능해야 하므로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 체중 부하로 인해 다리 근육이나 특히 무릎과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도 큽니다. 따라서 심폐 기능이 약한 사람, 당뇨병, 합병증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체력이 떨어지는 환자,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자율신경계 질환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 당뇨발 환자, 노인 환자 등이 조깅을 무리하게 했다가는 자칫 낙상이나 혈압 등으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역시 자궁수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전거.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 체중을 싣기 때문에 하지에 체중의 부하가 없고 운동 자체에 체력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체중이 실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당뇨발 환자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뇨발 외에도 비만이나 폐경 등의 이유로 관절이 약해진 경우,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경증,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 등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다른 환자들 역시 자전거 타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자전거 타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 자전거 타기는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야 하므로 혹시 모를 충돌 사고나 넘어짐, 찰과상 등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늘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헬멧이나 보호안경,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 장비를 갖추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자전거의 크기 역시 중요합니다. 자전거가 크고 안장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조작하는 데 힘이 들어 낙상 등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장이 너무 낮으면 체력 소모가 커집니다. 안장에 앉아 발을 바닥에 내렸을 때 무릎이 15도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의 높이가 가장 적당하며 핸들바의 위치는 윗몸을 가볍게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팔꿈치가 가볍게 굽혀지고 무릎이 핸들바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윗몸을 가볍게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페달은 발바닥 앞쪽으로 밟습니다. 등산.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는 등산은 스트레스를 크게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 등산에 소모되는 열량이 400kcal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비만을 해소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 부상이나 조난 등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사람, 관절 질환이 있는 사람, 심한 당뇨발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기압차나 기온차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기 쉬우므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너무 높은 산이나 겨울철 등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등산을 위한 주의사항. 당뇨병 환자는 가능한 체력에 부담이 없는 완만한 높이의 산과 포장이 잘 된 등산로 등을 선택하여 등산하는 것이 좋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급적 동료들과 함께 등산하십시오. 저혈당이나 저체온증이 오지 않도록 사탕이나 빵, 우유, 주스 등 당분과 칼로리가 높은 간식과 함께 여벌의 옷을 준비하십시오. 산에서 피로가 느껴질 때에는 반드시 편안한 곳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십시오. 옷은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땀을 잘 흡수하는 전용 등산복을 입고 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등산화를 신도록 합니다. 등산 중 발에 상처가 생기면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등산화는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조금 헐렁하게 조여 혈액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쉬는 사이사이 발 마사지를 하여 혈액순환을 도우며 혹시 등산 중 발에 상처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영. 수영은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 부하가 걸리지 않는 운동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절이 약한 분들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렵고 특히 폐경기의 여성이나 노인, 비만인 사람 혹은 임산부는 관절이 약해져 운동 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관절 부담 없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수영입니다. 또한 낙상과 같은 부상을 입을 염려가 없는 운동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은 낙상에 늘 주의해야 하는 노인이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환자 등이 시도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 시 주의사항. 수영은 등산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혈당이 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수영을 할 때에는 저혈당에 대비해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사이사이 휴식을 취해 컨디션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와 눈, 입 등의 점막에 물이 닿기 때문에 감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영장 바닥과 수영장 물의 위생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곳을 이용하시고 개인 타월을 준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로빅 댄스, 아쿠아로빅. 에어로빅은 음악에 맞춰 즐겁게 할 수 있어 운동의 지루함을 잘 느끼고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체력 부담이 적은 것부터 동작이 아주 어렵고 운동량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고강도까지 운동의 난이도와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음악, 도구, 목적, 연령 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과 목적에 맞춰 할 수도 있고 흥미를 잃지 않고 새로운 운동을 계속 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균형을 잡기 어려운 자율신경병증 환자나 부상에 주의해야 하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에게는 에어로빅 대신 아쿠아로빅이 권장됩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발과 관절에 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넘어져 부상을 당할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어로빅 전 준비 사항. 옷은 자신의 동작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땀 배출이 잘 되는 신축성 좋은 운동복으로 준비하십시오. 신발은 발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격 흡수가 잘 되고 복사뼈 부위까지 감쌀 수 있는 에어로빅 전용 신발이 좋습니다.